6월 4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 감기 몸살이 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시원찮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거셔가지고 회원으로 가입하겠다고 이렇게 전화를 주셨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이 응답 전화를 제대로 주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사무실의 인력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아 가지고요. 때로 이렇게 깜빡하고 전화를 못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다시 전화 주시면 저희들이 곧 응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1일, 우리 시간으로 2일 김영철이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크다란 친서가 담긴 김정은의 봉투가 전달되었고요. 그 봉투 속에서 김정은이 한 이야기를 트럼프가 듣고 김영철 앞에서 베라벨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저는 이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요즘 많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난하는 이유는요. 제가 트럼프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싫을 이유가 뭐 있고 내 개인하고 트럼프하고가 엮일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를 바랬고 또 돼서 미국을 제대로 끌고 가기를 바랬던 사람이 접니다. 한때 또라이 소리까지 들었어요. 자, 그런데 트럼프 당선됐다고 제가 좋을 일이 뭐 있으며 힐러리가 당선됐다고 제가 나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뒤에 잘하기를 바랬는데요. 다만 대한민국과 관련해서 최근에 트럼프가 보이고 있는 이 롤러코스터 행보가 지극히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위협스럽다. 물론 문재인이 한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을 배신하고 미국과 같은 편에 서서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중국, 북한과 한편이 되어서 미국을 압박하면서 미국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뉴스 브리핑 초창기에 일찌감치 문재인이 저런 행보를 하면 수도 없이 미국이 북한과 직거래로 들어갈 거다. 그런 이야기를 수십 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미국과 같은 편에 서서 북을 압박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트럼프라는 사람의 속성이 김정은과 직거래로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중간에서 문재인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둘러리 좀 서고 생색 좀 내는 척 하다가 온갖 한국의 안보에 파탄을 가져오고 끝나버릴 것이다 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 예고대로 가고 있는 건데요.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가 문재인이 설사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으로나 한국의 입장으로 국가적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의 저런 행보는 잘한 일이라고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것이고 비판을 한두 번 할 게 아니라 끝없이 비판을 할 겁니다. 누가 그러대요. 트럼프가 한국 국회에 와서 그렇게 발언을 잘했는데 그거야 써준 거 보고 앞에 프롬프트 보고 읽는 거죠. 그것도 모릅니까? 자, 그거하고 트럼프의 행동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제가 주말에 이 사람을 좀 연구하기 위해서요. 넷플릭스에 가서 트럼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다큐도 좀 보고 트럼프와 관련된 자료도 이것저것 좀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업적과 성취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사람인데요. 이번에 이 북한의 김정은을 가지고 자신의 성취의 기회로 삼기 위해 큰 착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아무리 협상의 달인이라도 그는 부동산 업자들끼리의 협상의 달인이지 김정은과 같은 저런 비정상적인 체제의 지도자와 트럼프가 협상의 달인은 되지 못할 것이라는데 제가 확실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지난 1일 날 있었던 트럼프와 김영철의 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 좀 하고요. 일부 들어가겠습니다. 자, 김정은이 편지, 이 내용은 미국이 공개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뭐가 들어앉았는지 알 수 없는데요. 크다란 A4 용지보다 큰 편지를 보내서 이게 지금 희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정은의 편지에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저기 새어 나오고 있는데 자기가 100% 비핵화 의지는 확실하다. 자, 미 북이 만나서 전부가 아니더라도 한두 개가 풀리면 평화에 기여한다. 전부가 아니더라도 한두 개를 풀면 평화에 기여한다. 자,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주 만나 신뢰를 정착시키면 핵이 불필요하다.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하자. 자, 처음에 3월 8일 날 트럼프를 낚기 위해서 정의용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 자신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전부가 아니더라도 한두 개가 풀면 평화에 기여하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북한과 미국 사이에 결국은 북한이 핵이나 ICBM을 동결하거나 아니면 ICBM을 이렇게 파괴하고 핵만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핵의 일부를 파괴하고 ICBM을 파괴하면 그걸로 된 거 아니냐. 더 나아가지고 자주 만나 신뢰 정착을 하면 핵이 불필요하다라는 말은 결국 여러 차례 만나가지고 장시간을 이렇게 좀 가자. 트럼프는 네가 주장하는 것처럼 6개월 안에 핵 다들 내고 ICBM 파괴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다. 그건 우리 받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북한이 자주 만나 신뢰 정착하면 핵이 불필요하다거나 100% 비핵화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상습적으로 써오는 북한의 뻥입니다. 결국 김정은은 자신의 친서를 통해서 6월 12일 날 만나자. 그런데 한 방에 우리가 다 끝내지 말고 트럼프하고 니하고 만나고 우리가 몇 가지라도 서로 합의하면 그걸로 설사 나중에 완벽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던졌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트럼프의 원칙이라면 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매우 빠른 시기에 일괄적으로 CVID형 비핵화를 완성하지 않으면 니 만날 필요 없고 6월 12일 날 만나서 니하고 무슨 내가 얼굴 보고 싶어 너를 만나냐. 6월 12일 날 모임 필요 없다고 깨야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이면요. 그런데 트럼프의 이 김영철 회담 결과 언급을 보면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도 있다. 즉 북한이 비핵화가 되기도 전에 1단계로 선물을 종전선언을 준다는 겁니다. 문재인과 김정은이 올해 연말까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한다라고 둘이 발표한 이유가 결국 미국의 트럼프를 좀 가지고 놀면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비핵화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비핵화하기도 전에 얻을 수 있다라는 둘의 자신감이 포함된 건데요. 트럼프가 여기에 지금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는 종전선언은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평화협정은 이후에 하겠다. 그러면 종전선언은 가벼운 거 아니냐 하지만 종전선언만 이야기해버려도 유엔 사령부의 문제가 지금 해체돼야 되고 NLL 그리고 DMZ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백지로 돌아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한마디로 평화협정으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최대의 압박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재를 중간에서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북한이 비핵화를 완전히 하기 전에는 절대로 제재를 풀지 않고 비핵화가 될 때까지 최대의 압박을 하겠다라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었는데 최대의 압박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람 장사꾼이라서 그런가 지 말을 지 입으로 뒤집기를 밥 먹듯이 합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 문제를 이야기하러 갔을 때도 미국은 불쾌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친서 한 장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 대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사실상 주한미군 감축을 이야기를 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자, 주한미군이 떠날 때 한꺼번에 28,000명이 다 사라져 버리겠습니까? 아니지요. 점차적으로 줄어들면서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리겠죠. 자, 트럼프가 지금 북한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회담을 하겠다 말만 하고 있는데 그 대가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도 대화를 했다라는 거. 매티스 장관이 싱가포르에서 부인을 했죠. 아시아 안보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도 가 있죠. 한국의 송영무도 가 있고 일본의 이 안보상도 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빅딜이 시작된다. 사인을 하지 않을 것이다. 사인을 할 게 없죠. 김정은이가 뭐라 했는가 하면 자주 만나 신뢰를 정착하자.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하자 했으니 지금 김정은이는 계속 만나는 걸 가지고 시간을 끄면서 뭐가 되는 듯이 쇼만 하자는 거고 트럼프도 거기에 응해주는 겁니다. 사인을 하지 않겠다. 과정을 시작하는 거다. 여러 차례 만남이 있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비핵화가 장기화가 되는 거고 결국 단계적으로 북한의 종전선언이나 그 다음에 보상 등을 던져주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북원조에 많은 돈 안 쓴다. 한중일이 참여할 것이다. 너희들이 돈 다 내라는 겁니다. 생색은 지가 다 내고 돈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국이 과반수 내야 돼요. 중국 놈들 내겠어요? 일본이 좀 내겠죠. 그래서 한국이 절반 이상 내고 일본이 좀 많이 내고 중국이 적당히 내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이 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김정은의 서한 내용으로 본다면 이 회담을 깨야 되지요. 6월 12일 날. 그런데 여태까지 자기가 말한 것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종전선언 말도 꺼내지 말했다가 비핵화 전에 논의할 수 있다. 최대의 압박이라는 용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비핵화 되기 직전까지 최대 압박을 하겠다 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 이제 모든 것에 대화를 했다. 자, 6월 12일 날 일괄적으로 한 방에 끝내겠다 하다가 빅딜이 시작이고 사인도 하지 않고 과정을 시작한다. 그리고 북한을 잘 살게 해주겠다, 고기 먹게 해주겠다 하고 큰소리 치더니만 돈은 너희들이 내라.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러고도 이 사람을 칭송해야 됩니까? 자,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요, 이 미북 정상회담이 위장 평화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서 나야 60살을 넘겨 살 만큼 살았지만 내 자식, 손주, 내 국민이 북한의 인질이 되어 노예가 되어 살아간다는 걸 생각하니 눈물 나도록 안타깝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4.27 판문점 정상회담도 위장평화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에 한 1, 2주 동안에 이 안보 문제를 거론하지 않다가 다시 북핵 이슈를 꺼내서 위장평화회담이라고 평가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홍준표 대표가 이 미북 정상회담과 북한 위장평화쇼 부분을 정면으로 내걸고 가야 된다. 지더라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리고 드루킹 문제를 내걸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이 그야말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홍 대표가 뭐 저 말 때문에 그렇게 한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매우 잘한 거고요.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위장평화회담으로 간다라는 말은 정말로 잘한 이야기고 미북 회담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남북이 합작하여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고 있고 미북이 합작하여 미 본토만 안전한 ICBM 폐기만 협상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문재인 정권은 북핵도 연방제 통일하면 우리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고 미국은 20세기 초 가스라 테프트 밀약 그리고 38년 미넨회담, 50년 에치선 라인 선포, 73년 키신저 레둑토 파리 정전회담을 연상시키는 위장평화회담으로 가고 있다.
제가 그 가스라 테프트를 언급했는데 홍 대표 역시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 대표는 이 미북 회담 진행 상황을 우리가 우려하던 대한민국 최악의 시나리오라면서 한국은 환상적 민족주의에 취해 국가 100년 대계인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나이 60살을 넘겨 살 만큼 살았으니 나는 이제 가도 여한이 없지만은 내 자식, 내 손주, 내 국민이 북핵의 인질이 되어 노예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눈물 나도록 안타깝다 라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도 비판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들려오는 외신들을 보면 외교도 장사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호언장담하던 북핵 폐기는 간대없고 한국의 친북 좌파 정권이 원하는 한국에서 손을 떼겠다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정권은 순간이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된다 하면서 이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매우 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국의 야당 대표가 미국의 대통령이라 하면 그 사람이 똥을 싸든 재치기를 하든 박수를 치는 시절은 지났고요. 트럼프를 향해서 왜 6월 12일 정상회담을 하냐? 6월 13일도 문재인 불러서 하루 더 할 거냐라고 물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선거에 개입하냐고 물어야 됩니다. 홍 대표는 즉시 서한을 발송을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런 회담에 대해서요, 미국 안에서도 지금 우려하는 소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담컨대요, 트럼프는 김정은과 여러 차례 한 번만 만나고 나면 미국 안에서 쇼 그만해라고 비판이 쏟아지면서요, 결국은 문재인에게 이 책임을 전가하면서요, 자신은 빠져버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요, 북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양보를 얻어내기 전에 북한의 선전전에 또 다른 승리를 안겼다라고 김영철과의 회담을 평가했고요. 자,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은 북한이 트럼프에게서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평가했고, 뉴욕타임스는 트럼프가 사실상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해법을 받아들인 것일 수 있다 분석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북한의 기존 핵 능력에 대한 장기적 동결, 그러니까 보유한 채 그대로 실험만 하지 않고 더 만들지만 않으면서 간다. 더 만드는가 안 만드는가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 장기적 동결이라는 것은 핵 보유국을 인정해 준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 동결의 문을 열었고, 기본적으로 과거 미국 행정부가 했던 북핵 협상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오바마가 했고 W 부시가 했던 것과 똑같이 하면서 자신은 이전에 미국 정부가 했던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면서 그 사람들을 멍텅구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가 지금 멍텅구리 짓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일, 비핵화 협상이 우주 탄생처럼 완전히 새로운 역사적인 일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있느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빅터 차가 말을 했습니다. 지는 지가 하는 일이, 빅터 차로 쫓아냈죠. 지가 하는 일이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옛날 앞에 하던 사람들이 다 했던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 트럼프 본인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과거에 실패했던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안에서는요, 트럼프가 갑자기 이전에 해오던 행태와는 다르게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선언했는데 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아무런 새로운 양보를 하지 않았는데 회담을 재개하겠다고 김영철이 만난 뒤에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재개하겠다고 선언한 게 아니라 회담을 확정했지요. 또 김영철에 대한 환대, 80분 동안 회담을 하고 켈리 비서실장을 시켜서 문 밖에
이렇게 환영을 나가게 하고 배웅할 때는 폼페이오하고 둘이 배웅을 이렇게 하고 차가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고 즉 한 국가의 정상을 이렇게 접대하듯이 했다는 겁니다. 적성국의 2인자를요. 그래서 이 김정은이나 김영철이 굉장히 이 사항을 오판할 수 있는 소지를 트럼프가 만들어줬다는 거. 특히 볼턴으로 하여금 행사장 근처에 얼씬하지도 말라고 하고 이 대북 문제에 강경한 펜스 부통령도 근처에 못 오게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뭐 하자는 겁니까? 결국은 북한의 선전전의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스가 즉각적인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대신에 북한의 핵동결 과정을 장기화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빌 클린턴이 94년에 김일성 주석과 했던 합의와 근본적으로 같다면서 미북 회담의 가장 확실한 결과물이 비핵화보다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전의 종전선언에 이은 평화협정 체결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미북 회담을 해서 비핵화가 되기보다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우려해오던 이야기를 뉴욕타임스가 말했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야기하면 미국의 좌파 신문이고 페이크 뉴스 만들어서 트럼프 비판한다. 진짜 골빈 트럼프 숭배주의자나 일부 미국에 사는 분들이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요. 지금은 트럼프가 헛짓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트럼프를 강하게 비판하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보고요. 같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적의 적은 동지 아닙니까? 트럼프가 지금 적입니까? 동지입니까? 명백하게 김정은과 붙어서 적의 행위를 하고 있죠. 미국이 전체가 트럼프 겁니까? 트럼프가 미국의 답니까? 미국하고는 한국이 동맹을 맺고 잘 가야 되지만은 트럼프 같은 이런 잘못된 지도자는요. 쫓아내는데 우리가 역점을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대의 압박이란 말이 더는 사용되길 원하지 않는다라는 트럼프의 발언을 일관성 없는 순진한 외교 정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데니얼 러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트럼프가 점점 과거에 미국이 했던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빅드 차는 또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트럼프는 상자에 갇혔다. 만약 협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다시 돌아가 제재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한국과 중국이 따르지 않을 거다라고 했고, 아까도 앞에도 언급한 크리스토퍼 힐은 워싱턴 포스트에 의문의 여지 없이 이것은 스피드 데이터, 즉 속성 데이터다. 북한은 이미 트럼프로부터 모든 것을 얻었다 말했습니다. 자, 여자가 만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그냥 무조건 만나다가 나중에 그 여자의 진면목을 보면서 불행하게 깨지죠. 지금 그런 식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일부 미국 언론들은요, 존 볼턴과 펜스를 배제한 부분도 북한 달래기의 일환이라면서 이 트럼프가 북한의 비위를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한국이 지원해 줄 거고 중국하고 일본도 도울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한테 떠넘기면서 한 말이 가관입니다. 우리는 북한과 6,000마일 떨어져 있다. 북한은 그들의 이웃 국가이지 우리의 이웃 국가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한중일은 대북 지원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북 지원의 책임을 주로 한국 그리고 일본, 중국에 떠넘겼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회담이 시작도 되기 전에 비핵화가 한마디로 북한에 의해서 스타트도 되기 전에 돈 주고 싶어서 안달을 하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직거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문재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요. 자, 미국 외교가에서는 트럼프의 입장을 변화를 두고요. 6.12 싱가포르 회담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작용해서 저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클라이막스가
이번에 나오지 않고 다음 주에 나올 거라고 이 설 김을 빼서 11월 중간 선거까지 이 북한 이슈를 가지고 끌고 갈 동력을 얻으려고 저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트럼프 이제 쇼 좀 그만하길 바랍니다. 당신 쇼도 이제 지겨워요.